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농작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종속 영양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식물이 만든 유기화합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스스로 햇빛,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무기물들을 이용해서 당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영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합성인데, 광합성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식식물과 채식식물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균과 공생하면 더 잘 사는 균근 공생식물도 있습니다. 먼저 육식식물은 산성 늪지대에 이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산성 토양 때문에 대부분의 그 영양분이 그 불용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식물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진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곤충을 잡아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끈끈이 주걱처럼 벌레나 곤충이 접근하면 그 끈끈한 점액질 촉수를 이용해서 재빠르게 입구를 닫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곤충을 잡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벌레잡이 통풀처럼 통발 입구에 고농도의 당을 분비해서 곤충을 유인한 후에 통발 안으로 떨어지도록 해서 곤충을 잡는 방식도 있습니다. 작물은 이렇게 해서 잡은 곤충을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질소와 인을 비롯한 그 영양분을 식물체 내로 흡수합니다. 한마디로 고기 반찬은 곤충을 잡아먹음으로써 이제 해결을 하고, 밥에 해당하는 당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식물은 다른 식물을 잡아먹는 식물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기생충처럼 숙주식물에 이제 기생하며 살아가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뿌리가 없어서 토양에 있는 무기물을 이용할 수가 없거나 엽록소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숙주식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콩밭이나 깨밭에서 그 노란 실처럼 생긴 그 실새삼이란 골칫거리 잡초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새삼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식물의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새삼의 싹이 발아하면 숙주식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숙주식물을 찾지 못하면 그 발아한 싹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새삼은 촉각이 예민해서 주변의 숙주식물 위치를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숙주식물의 줄기를 뚫고 흡수군을 형성해서 그 물관부와 체관부를 연결합니다. 숙주식물의 양분을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실새삼이 숙주식물을 덮어버리면 작물이 성장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잡아먹는 채식식물인 셈이죠. 이 실새삼은 한번 발생했을 때 제거 시기가 늦어서 종자가 맺히면 그 주변에서 다음 해에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 이제 숙주식물이 만약에 없더라도 땅속에서 한 5년 정도 휴면 상태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나무나 밤나무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겨우사리도 실새삼과 같은 방식으로 나무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관다발 조직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겨우사리가 나무의 그 강력한 수용 조직처럼 돼서 물과 무기물 그리고 당을 빼앗아 갑니다. 수용 조직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일이라든가 새순, 그리고 이제 뿌리끝 조직과 같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렇게 겨우사리가 그 강력한 수용 조직처럼 돼버리면 당연히 나무는 생장이 둔화되고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균과 공생하면 더 잘 사는 균근 공생식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야생에서 균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식물이 한 80% 정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성장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무기물이 질소와 인산인데, 그중 인산은 대부분 땅속에서 이제 불용성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토양의 대부분이 산성 토양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만약 균류가
토양에서 이런 인산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식물은 그렇게 흡수된 무기 이온을 이용해서 당을 합성해서 균류에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서로에게 이제 대단히 좀 유익하겠죠. 바로 이런 관계를 균근 공생 관계라고 합니다. 소나무 숲에 사는 그 송이버섯도 소나무와 균근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소나무 뿌리 안쪽 세포에 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분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이런 형태를 외생균근이라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엽록소가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소나무 뿌리로부터 당을 이제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고, 소나무는 송이가 이제 부식질과 다양한 유기물을 분해해서 만든 무기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이 균근 공생 관계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 시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균근 공생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비료를 통해서 충분히 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 양분을 얻으려고 균과 손잡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식물들이 이런 형태로 진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배하고 계시는 농작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